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들을 잠깐 좀 들여다봤다면, 이제부터 좀 구체적으로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머신러닝이란 무엇인가요? 자,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머신러닝의 구현 과정을 아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머신러닝 학습 방법,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머신러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조금 봤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쩌면은 과학자들이 먼저 인공지능을 말하기 이전에 일반인들 중에서, 특히 이제 소설 속에서 사람처럼 생각하는 로봇,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로봇들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여기에 이제 큰 이제 학자들 사이에 큰 고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조금 초반부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인공지능에 이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머신러닝이라는 용어 자체는 쭉 보시면은 1959년도에 아서 사무엘이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잘 보시면은, 이 머신은 기계죠. 머신은 기계고요. 러닝은 학습 이런 뜻이겠죠. 러닝은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사용하는 말이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 단어고요. 머신이라는 말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말인데 이 두 개가 붙어버리니까 왠지 좀 이상한 말이 돼버렸죠. 머신러닝, 이거는 기계를 배우라는 말인지 이렇게 좀 굉장히 이상한 어색한 말이 돼버렸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머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기존과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머신을 그냥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기계로 번역이 되긴 하는데, 이 기계는 머신러닝에서 말하는 이 기계는, 머신러닝에서 말하는 이 머신하고 기계는 사실은 조금 그렇게 많이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계학습으로 번역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기계라고 말하는 때, 우리가 보통 일반 사회 속에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기계라고 말하는 것을 쭉 들여다보면은 뭐가 기계죠?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많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이 기계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움직이는 건 있어요. 이게 중간에 기어가 있다든지 바퀴가 있다든지 해서 움직일 수는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기계들은 얘가 뭔가를 판단한다거나 주변으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죠.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계 혹은 기계 구조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지금 영어권이라든지 현재 들어와서 기계는 약간 거기에서 조금 더 진일보된 그런 개념으로 좀 변화되고 있는 중이기는 해요. 하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관점에서 기계는 얘는 이제 능동적으로 움직인다거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거나 프로그램 되어진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좀 반짝이는 금속 면을 가지고 있고, 이게 볼트와 너트로 구성되어 있는, 어찌 보면은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제한된 범위 속에서 일정한 동작만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물,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기계라고 부르죠. 자, 여기서 말하는 머신은 그런 기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기계, 우리가 눈으로 보일 때
앞뒤로 정확하게 뭐 45도 각도로 이제 이를테면 진자 운동을 하는 그런 기계, 이런 기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그냥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신러닝에서 머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계가 아니라 컴퓨터를 의미를 한다. 즉 기본적으로 그 안에 CPU가 들어있고, 연산장치죠. 연산장치가 들어있고 램이 들어있어서 충분한 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고, 즉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기억될 수 있는 공간, 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 공간에 있는 그 정보들을 끄집어내서 CPU에서, 연산장치에서 연산해서 그 결과를 외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머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머신은 그냥 컴퓨터하고 같은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부러 컴퓨터라는 말을 쓰지 않고 머신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우리가 또 여기서 컴퓨터라고 써버리면은 우리들 책상 위에 있는 데스크탑 PC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정도만을 우리가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머신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CPU, 연산장치가 있고, 그리고 램이 붙어 있어서 충분한 그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고, 저장 공간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CPU에서 처리해서 뭔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머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신은 꼭 우리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만이 아니라 컴퓨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쭉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마 자동차에도 컴퓨터가 달려 있죠. 정확하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컴퓨터가 자동차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인베이디드 시스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장치 안에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 혹은 작은 칩으로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PC랑 이런 걸 통칭해서 그냥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학습이라고 말할 때 이 기계, 이 머신은 일반적으로는 컴퓨터를 의미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보편적인 그런 기계들이 아니라 CPU와 램이 달려있는 그런 장치, 즉 오히려 컴퓨터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장치들을 머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머신 러닝,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거죠.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 왔던 방식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고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분야, 이게 이제 머신러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고 학습한다. 이거는 과거의 개념에서는 그렇게 좀 쉽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혹은 이제 둘 이상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공대 쪽에 있으면은 C 언어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파이썬 언어 같은 것들을 배우셨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혹은 그 이전에 학교에서 블럭형 코딩 언어를 배웠죠. 뭐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자, 스크래치, 엔트리, 이런 블럭형 코딩 언어들 역시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했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게 뭔가요? 언어라는 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기 위한 도구죠. 즉 여러분들이 어떤 레스토랑에 혹은 어떤 식당에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내가 식당에 가서 뭔가를 주문을 하고 싶어요. 나는 쭉 저기 있는 메뉴들 중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한테 김치찌개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자,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주방에다가 김치찌개가 하나 주문이 왔다고 전달을 해주면은 주방에서는 김치찌개를 만들 거고, 그게 이제 내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올라오겠죠. 자, 언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혹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에게 정확하게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는 도구가 프로그래밍 언어란 얘기예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 즉 C 언어 혹은 파이썬 혹은 이제 엔트리라든지 스크래치 같은 이런 언어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컴퓨터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그냥 막연하게 지시를 하면은 안 돼요.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스크래치나 이제 엔트리 같은 건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선을 그리고 싶을 때 어떻게 그리죠? 그냥 컴퓨터한테 대충 알아서 선 그려줘, 이렇게 명령을 하진 않죠. 컴퓨터한테 명령을 할 때는, 자, 우리가 선을 그리고 싶은 정확한 위치를 찾아요. 그래서 여기 자, 왼쪽 위니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위로 그려줘, 이게 아니라 여기가 0,0이라는 위치고, 여기서 100만큼 가고 여기서 100만큼 간 이 위치, 요 위치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한테 주죠. 100,100, x가 100이고 y가 100인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x가 200이 되고 y가 100이 되는 이 위치까지 선을 그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주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빨간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얘는 시작하는 위치 100,100이 되는 거고, 끝나는 위치 200,100이 되는 거고, 이렇게 100,100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선을 그리기 시작해서 200,100이 되는 위치까지 선을 그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각각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C나 파이썬이나 스크래치나 엔트리나 다 다른 식으로 나타나죠. 특히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그림을 그리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된다 그러면 C나 파이썬에서는 훨씬 더 좀 많이 복잡해지게 될 거고, 요 선 하나 그리는 것만 하더라도, 반면에 그래픽 위주로 되어 있는 좀 교육용 언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쉽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란 뭐냐? 프로그래밍 언어란 언어, 즉 사람이 컴퓨터에게 무언가를 정확하게 지시하기 위해서 있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고,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내가 사람이 컴퓨터에게 시키기 원하는 정확한 지시들을 이렇게 쭉 여러 개를 모아놓은 것이 프로그래밍이에요. 이게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선 하나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별 의미가 없죠.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주로 자주 사용하는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은 하나하나의 명령들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모여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완성된 하나의 프로그램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이제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냐 그러면 컴퓨터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았는데, 즉 사람이 프로그램하지 않았는데도 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지능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컴퓨터한테 우리가 지능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가르쳐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무언가를 가르쳐서 학생들은 그걸 배우고, 한번 배운 것을 나중에는 그걸 활용을 하죠. 그런 것처럼 컴퓨터한테 프로그램을 할 때 보니까, 이제 A라는 작업을 할 때 프로그램을 하고, 이거를 약간 바꿔 가지고 이제 A-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도 똑같이 또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 말고 뭔가 좀 비슷한 일, 혹은 얘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그래서 컴퓨터가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마치 우리가 사람한테 어떤 걸 지시를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컴퓨터한테도 뭔가 일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
인공지능 중에서 크게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두 개의 분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냥 인공지능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이제 저쪽에 보이지 않는 방 저쪽에다가 컴퓨터를 두고 혹은 사람을 두고, 그리고 이쪽에서 사람이 앉아서 채팅을 하면서 나랑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인지 컴퓨터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저쪽에 지능이 있는 걸로 하자. 이게 튜링 테스트였잖아요. 이 튜링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저쪽에 있는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채팅을 해봤을 때 이게 사람이랑 하는 건지 컴퓨터랑 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다. 그러면은 지능이 있는 걸로 하자 이거예요.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정의해가지고 지능에 대한 정의를 내린 다음에 얘한테 지능이 있어, 얘한테 지능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채팅을 하면서 이거 정말 사람이 하는 건지 이 컴퓨터가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러면은 지능이 있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했던 게 튜링 테스트라는 얘기죠. 즉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많은 대화들을 그 컴퓨터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린다면, A라는 말을 했을 때 자 오늘 날씨가 어때요라는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답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한테 이걸 다 집어넣어 놓는 거야.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모든 답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들여서 답을 다 만들어서 그걸 컴퓨터한테 다 집어넣어 놓고 컴퓨터가 거기에 따라서 답을 한다 그러면은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겠죠. 아마도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것도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닌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컴퓨터가 학습을 한 건 아니죠. 학습을 한 게 아니라 예상 문제, 즉 얘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모든 답을 미리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다 입력을 해버린 거죠. 입력을 해서 그 입력되어 있는 값을 찾아서 그냥 꺼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가지고는, 학습은 아니죠. 학습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해서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건 너무 어렵겠다. 차라리 그냥 컴퓨터가 해야 될 일을 프로그램하는 게 낫지.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이 안에 다 집어 넣어가지고 그 질문이 왔을 때 답할 수 있게 만드는 건 그렇게 효율적이 아니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머신러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컴퓨터가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컴퓨터한테 마치 사람이 하듯이 어떤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게 해서, 얘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게 해서 조금씩 하나씩 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자. 이게 이제 머신러닝입니다. 기계 학습, 컴퓨터 학습인 거죠.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기계에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기계가 학습을 하게 하는 거죠. 자, 이겁니다. 이거. 즉 기존의 프로그램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기존의 프로그램 방식은 우리가 반복문이나 조건문을 사용해서 모든 조건들을 다 주고 그 조건에 어떤 식으로 얘가 행동해야 될지를 지시를 했죠. 명령을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놓은 거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양한 상황들을 컴퓨터한테 직접 주면서 여기서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게 이렇게 해보자. 이게 이제 머신러닝입니다. 자, 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좀 공부해야 될 것은 어쩌면 그 신경망 쪽이에요. 신경망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쭉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신경망을 사용을 해봤더니 요 머신러닝이, 기계학습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다 이거예요.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신경망 쪽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파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머신러닝의 어떤
큰 주된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은 입력값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값이 출력되도록 사람이 내부 동작을 작성을 하는 거죠.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서 내부 동작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머신러닝은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사람이 컴퓨터에게 입력값과 결과값을 충분히 많이 전달을 해줘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얘가 이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얘가 바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입력값 주고 컴퓨터가 결과를 내주면은 그래 맞았어 혹은 결과를 내주면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입력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컴퓨터가 계속 반복해서 이제 처리해 나가면서 이 사이를 수식화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수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스스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수식화해서 내부적으로 그 판단의 기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부 구조를 찾아서 갖게 되는 이게 이제 머신러닝의 이제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학습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학습 데이터, 훈련 데이터 같은 말이고요. 내부 동작을 만들 때 이런 내부 구조를 이제 구성을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입력값과 출력값이 있어요. 입력값과 결과값, 즉 조금 전에 조금 전이란다. 여기 사람이 컴퓨터에게 입력값과 결과값을 충분히 전달해주면 컴퓨터가 입력값과 결과값 사이의 관계를 수식화해서 작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그 둘 사이 입력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수식화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데이터는 입력과 결과, 즉 뭐라고 할까요? 이를테면은 어떤 문제를 주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계속 알려주는 거죠. 문제는 입력이 되는 거고요. 답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줬을 때 컴퓨터가 답을 계산해서 낼 거예요. 계산해서 냈는데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결과값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컴퓨터한테 들어가는 훈련 때 사용되는 데이터는 입력값과 그 입력값에 따른 결과값, 보통 이제 정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와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문제와 답을 알려줬을 때 컴퓨터는 이 문제와 답을 가지고 계속해서 학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거 할까요? 여러분들 뭐 가장 쉬운 뭐 사회 문제, 역사 문제 이런 거. 조선 시대 첫 번째 왕의 이름은 누구냐? 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리고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그 문제와 그 답을 기억하고 있으면 다음에 그와 비슷한 혹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은 계속해서 이제 그 바르게 이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거고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몸무게가 이제 45kg인 사람의 키가 얼마일까?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이제 45kg인 사람의 키가 딱 하나는 아니죠.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키가 뭐 이를테면 260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270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255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많이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계속 많이 넣어주면은 그 사이에서 나름대로 컴퓨터는 그 둘 사이 입력과 결과 사이의 어떤 관계를 찾아낸다는 얘기죠. 그때 사용되는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 혹은 훈련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 데이터, 훈련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내부 동작 혹은 내부 구조, 내부 구조가 제대로 잘 됐는지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이제 시험 데이터가 됩니다. 시험 데이터. 자, 머신러닝은 여러 입력값과 결과값을 컴퓨터에 제공하기만 하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내부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이때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단지 머신의 학습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공급만 해주면 됩니다. 즉 이전처럼 컴퓨터에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지시하는 명령어를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만 계속 공급해주는 거예요. 문제랑 답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좀 심한 얘기긴 하겠지만
학생들한테 이제 수학 문제를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주고 답을 주는데 이거를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과 그 문제집에 대한 답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계속 보면서 반복해서 계속 보면서 그 속에서 컴퓨터가 자기가 알아서 원리를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알아서. 이런 과정이 이제 기본적인 아주 일반적인 머신러닝의 개념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은 이거예요. 문제는 입력값에 10을 더해서 결과값으로 출력을 해라. 이게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저 문제가 오게 되면 우리가 보통 코딩이라고 얘기하는 이 방식으로는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논리 구조를. 그래서 입력에 10을 더해서 결과로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그 내용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가지고 입력이 들어오면 이걸 어딘가에 저장을 하게 하고 이렇게 들어온 값을 10을 더해주고 더한 값을 어딘가로 출력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라 그러면 머신러닝 방식에서는 이 데이터, 이 문제에 대한 입력과 결과값을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0이 들어오면은 10이 나가게 해라. 3이 들어오면 13이 나가게 해라. 10이 들어오면 20이 나가게 해라. 22가 들어오면 33이 나가게 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컴퓨터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입력이 0일 때 결과는 10이다. 입력이 3일 때 결과는 13이다. 이거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컴퓨터는 이 값들을 가지고 입력 0이 들어왔을 때 10이 나가게 해주고 3이 들어왔을 때 13이 나오게 해주고 10이 들어왔을 때 20이 나오게 해주고 이렇게 4개가 아니라 쭉 여러 개가 있는 이 값들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내부 동작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얘가 이 구조를 알게 되는 거야. 자, 보니까 쭉 여러 번 해봤더니 들어온 값에다가 10을 더하면 결과값이 되네 라는 걸 컴퓨터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이해는 사람이 하는 이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하는 이해는 아니고 얘는 결과적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얘가 스스로 즉 사람이 하듯이 이성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근사한 값들을 계속 찾아가다 보면 이런 그 수를 처리하는 식 자체를 얘가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조금 이제 하나만 더 이제 살펴보죠. 인공지능 시대의 소프트웨어 역량. 자, 머신러닝이란 여기서 전통적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을 그 사이에 약간의 좀 다른 결과 혹은 이 두 개가 상당히 좀 프로그래밍 언어 혹은 앞으로의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 좀 다른 이제 뷰를 좀 보여줘요. 즉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을 해보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했냐 그러면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물론 머신러닝 시대에도 이 사람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에서는 이런 사람들만 필요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더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인 사고, 보통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알고리즘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전통적으로는. 그런데 이 머신러닝이 이제 점점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이 좀 필요해졌어요.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오는데 이 데이터는 뭐 한 개, 두 개짜리가 아니라 요즘 말하는 데이터들은 보통 빅데이터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수집 능력, 이 데이터들을 어디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수집할 수 있을지, 이런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과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해졌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계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하네요. 컴퓨터에게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양질의 학습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데이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사람 그래 버리면은 요 데이터가 의미 없는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는 건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를테면은 이전에 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이제 그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있는 진료 기록들을 이제 그 머신러닝을 하는데 데이터로 막 집어넣는데 이게 어떤 병원에서 굉장히 그 어떤 병원에 대한 뭐 쉽게 말해서 어떤 병원에 대한 혹은 어떤 병에 대한 그 진단을 굉장히 잘하는 알고리즘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 머신러닝에서 왜 이게 잘 됐을까 했더니 어느 병원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만 이가 잘 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쭉 찾아봤더니 이 병원에서 준 데이터에 사진 데이터가 있는데 사진 아래쪽에 이제 특정한 병원, 쉽게 말해서 암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에서 찍은 사진은 그 아래쪽에 병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이름이 적혀 있고 거기에 이제 사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사진 자체를 판독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는 병원의 이름을 판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암에 걸려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기계 입장에서는 사진을 보는데 우리는 사진을 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말 그대로 인체가 드러나 있는 거 하고 그 아래쪽에 병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 구분해서 병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이제 쉽게 말해서 정보로 받아들이진 않죠. 그냥 정상적인 의사라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사진 아래쪽에 적혀 있는 병원 이름을 보면서 판단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사진 자체만 보죠. 그런데 컴퓨터는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얘는 모든 게 다 그냥 사진인 거예요. 밑에 있는 글씨 자체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글씨를 읽고 이 글씨가 적혀 있는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특정한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정말로 그 병원은 그 특정한 암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특화되어 있는 그런 병원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학습 데이터를 그냥 불필요한 혹은 쓰레기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공급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보다 좋은 혹은 불필요한 데이터를 거두어낸 이런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시대에 있어서 특히 머신러닝을 이제 주로 다루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쓸모 있는 데이터, 그냥 데이터는 많아요. 이제 비가 오면은 장마가 오면은 물은 많죠. 그런데 이 장마가 오게 되면은 마실 물은 없어진다 그러죠. 물은 많은데 정작 마실 수 있는 물은 더 적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데이터는 지금 막 쏟아지는데 인터넷의 홍수 속에 사니까 정말 이 데이터가 쏟아지는 그 속에서 쓸모 있는 데이터들이 점점 더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모 있는 데이터를 누가 더 잘 찾아낼 수 있느냐, 누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량으로 결정이 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